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는 도야마 시게히코의 책 쓰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와 자료들입니다. 솔직히 글쓰기나 기록이라고 하면 뭐랄까 새해 다짐처럼 뭔가 거창하고 또 금방 실패할 것 같은 그런 부담감부터 먼저 들지 않으세요? 바로 그 부담감이 핵심입니다. 대부분 글쓰기 하면 멋진 문장으로 뭔가 대단한 작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요. 맞아요. 저부터도 그래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쓰기는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매일 머릿속을 어지럽히는 그 생각의 소음들 있잖아요. 그걸 잠재우고 안개 속 같던 내 삶의 방향키를 다시 찾아오는 아주 현실적인 생존 도구에 가깝습니다. 생존 도구요? 와, 표현이 아주 강력한데요? 좋습니다. 그럼 오늘의 목표는 명확해졌네요. 그냥 쓰면 좋아요. 이런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기록이라는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일과 삶을 정리하고 나아가서 인생의 주도권을 쥐게 만드는지 그 비밀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단계부터 시작해보죠. 혹시 머릿속에 온갖 생각, 걱정이 너무 많아서 정작 중요한 일에는 집중을 못하고 하루를 그냥 흘려보낸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아, 정말 많죠. 책에서는 글쓰기의 첫 번째 힘으로 바로 이 비워내기를 꼽더라고요. 배설로서의 쓰기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인데 정말 직설적이죠? 표현은 좀 거칠지만 그만큼 효과가 확실하다는 뜻이겠죠. 저자는 이걸 정신적 환기라고 부릅니다. 정신적 환기요? 네, 우리가 방 안 공기가 탁할 때 창문 열어서 환기시키는 것처럼 머릿속에 가득 찬 그 감정의 찌꺼기들을 글로 쏟아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정말 화가 나서 참을 수 없을 때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날 것 그대로 종이에 다 쏟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이를 막 구겨서 찢어버리는 거죠. 아, 그 행위 자체가 하나의 의식이 되는 거군요. 눈에 보이지 않는 감정을 종이라는 물질에 옮겨 담아서 내 손으로 직접 처리해버리는 그런 효과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감정을 객관화하고 통제권을 되찾는 과정이죠. 여기서 더 나아가 잊어버리기 위해 쓴다는 개념이 등장하는데 이건 정말 역설적이면서도 무릎을 탁 치게 만들었어요. 그게 참 아이러니하죠. 보통은 기억하려고 쓰는 거 아닌가요? 중요한 약속, 해야 할 일, 아이디어 같은 것들이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 뇌의 작동 방식을 생각해보면 이게 얼마나 효율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뇌의 작업 기억 용량이 한정되어 있거든요. 아, 작업 기억이요? 네. 그런데 오늘 오후 2시에 회의 있지. 이따가 장 봐야 하는데 그 아이디어 까먹으면 안 되는데 이런 자잘한 정보들을 계속 머릿속에 띄워넣으면 정작 창의적이거나 깊은 생각을 할 공간이 남아나질 않는 겁니다. 마치 컴퓨터에 불필요한 프로그램을 너무 많이 켜놔서 속도가 느려지는 것과 같은 원리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할 일이나 아이디어를 메모지에 딱 적어두는 순간 우리 뇌는 이 정보는 이제 외부 저장 장치에 백업됐으니까 내가 계속 안고 있지 않아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 정보를 놓아줘요. 아하. 덕분에 우리는 비로소 눈앞의 일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정신적 여유, 즉 작업 공간을 확보하게 되는 거죠. 매일 아침 할 일을 찌작 적는다는 게 사실 너무 뻔한 조언처럼 들리기도 하거든요. 그걸 누가 몰라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게 정말 한 사람의 인생을, 아니 거대의 기업의 운명을 바꿀 만큼 강력했다는 일화가 있더군요. 솔직히 처음 들었을 땐 좀 믿기지 않았습니다. 네, 바로 그 유명한 USST를 세운 찰스 슈왑의 이야기입니다. 젊은 시절에 그는 늘 일에 치여 허덕이는 공장 사장이었어요. 하루는 유명한 컨설턴트가 찾아와서 엄청난 제안을 하죠. 매일 아침 오늘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6가지를 적고 중요도 순으로 번호를 매기십시오. 그리고 1번부터 차례대로 끝내세요. 그냥 그게 다였나요? 네, 하루 가다가도 다 못 끝내면 어떠냐고요? 괜찮습니다. 어차피 그게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을 테니까요. 3개월만 이렇게 해보시고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면 당신이 생각하는 가치만큼 수표를 보내주십시오. 와, 조건이 정말 파격적이네요.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이었을까요? 그렇죠. 3개월 후 슈왑은 당시 기준으로 정말 어마어마한 거액의 수표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훗날 그는 이 단순한 습관이 자기 인생 최고의 교훈이었다고 회고했죠. 대단하네요. 여기서 핵심은 복잡한 경영 전략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저 적고 순위를 정하고 하나씩 실행한다. 이 머릿속의 혼돈을 종이 위에 질서로 바꾸는 아주 단순한 행위. 그게 모든 성공의 출발점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머릿속의 소음과 혼돈을 정리하고 나니 드디어 새로운 생각이 들어올 공간이 생긴 셈이네요. 그런데 문제는 번뜩이는 영감이나 좋은 생각이라는 게 정말이지 야생동물 같아서 순식간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린다는 거죠. 예찬합니다. 생각은 흘려보내면 망상이 되고 붙잡아 기록하면 자산이 된다는 말이 있는데 역사를 바꾼 천재들의 삶이 이걸 그대로 증명하죠. 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노트가 바로 떠오르네요. 보면 정말 정신없잖아요. 해부도 옆에 갑자기 비행장치 설계도가 있고 어떤 날은 그냥 장보러 갈 목록이 적혀 있기도 하고요. 이게 천재의 머릿속인가 싶었는데 어쩌면 그 혼돈 자체가 핵심이었을지도 모르겠군요. 맞습니다. 다빈치의 노트가 위대한 건 완성된 결과물이어서가 아니라 그 번뜩이는 생각의 파편들을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붙잡아둔 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완벽한 생각을 기록한 게 아니라 스쳐가는 모든 것을 일단 붙잡아둔 거죠. 그 파편들이 서로 연결되고 숙성되면서 시대를 초월한 발명과 예술로 이어진 겁니다. 철학자 파스칼의 팡세 사례를 듣고 나니 그 의미가 더 확 와닿았습니다. 그게 처음부터 위대한 책으로 기획된 게 아니라는 사실이 정말 놀라웠어요.
그렇죠. 팡세는 인류의 고전이지만 그 시작은 한밤중에 잠에서 깨어 떠오른 몽롱한 생각, 대화하다 스쳐 지나간 의문 같은 생각의 조각들이었습니다. 파스칼은 그걸 잊어버릴까봐 늘 침대 옆에 종이랑 펜을 두고 메모했고요. 그가 죽은 뒤에 사람들이 그가 남긴 수많은 메모 조각들을 엮어서 만든 게 바로 팡세입니다. 잠시만요. 그렇다면 어쩌면 우리 머릿속에도 매일 팡세가 될 만한 생각의 조각들이 수없이 떠올랐다 사라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파스칼과 우리의 차이가 어떤 천재적인 재능이 아니라 그 조각을 붙잡는 펜이 침대 옆에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 차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주 중요한 통찰입니다. 실제로 버진그룹의 리처드 브랜슨 회장도 평생 노트와 펜을 가지고 다니면서 모든 것을 기록했고 자신의 성공 비결은 단 하나, 메모왔다고 고백했죠. 여기서 중요한 건 세렌디피티 메모라는 개념입니다. 길을 걷다 본 인상적인 간판, 책에서 본 문장 하나, 문득 떠오른 단어처럼 당장은 쓸모없어 보이는 사소한 생각의 씨앗들, 이걸 기록하는 습관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씨앗들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거대한 나무로 자랄지는 아무도 모르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림이 그려지네요. 첫 단계에서 일정표 같은 걸로 머릿속을 비우고 하루를 정리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 메모로 스쳐가는 영감들을 붙잡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제 책상 위에는 다 쓴 일정표랑 온갖 메모지가 수북이 쌓여 있어요. 보통은 그냥 버릴 텐데 자료에서는 이 뒤죽박죽인 기록의 무덤이 사실은 엄청난 보물이라고 말하더군요. 네, 바로 이 지점에서 자기 역사 쓰기라는 이 모든 기록 행위의 정점에 있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모든 삶은 역사다라는 선언과 함께요. 모든 삶은 역사다? 흔히 자서전이라고 하면 성공한 위인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지만 저자는 평범한 개인의 삶도 기록으로 남기는 순간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역사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게 단순히 과거를 추억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건가요?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흩어져 있던 내 삶의 조각들을 하나로 꿰어서 서사를 만드는 작업이거든요. 내가 어떤 선택들을 해왔는지, 무엇에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좌절했는지 그 과정들을 객관적으로 돌아보면서 나라는 사람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거죠. 이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나 자신을 잃지 않고 자존감을 지키는 아주 강력한 힘이 됩니다. 듣기만 해도 가슴이 웅장해지는데 막상 시작하려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하게 느끼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제 인생이 그렇게 드라마틱하지도 않은데요. 그래서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처음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첫 직장처럼 연대기 순으로 인생의 큰 뼈대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인상 깊었던 작은 경험,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들, 심지어는 지금 생각하면 이불킥하고 싶은 실패나 후회의 기억 같은 에피소드들을 채워 넣는 거죠. 아, 그 실패와 후회를 쓰는 게 중요하군요. 보통은 감추고 싶어 하잖아요. 오히려 그걸 써야만 나만의 고유한 서사가 완성됩니다. 성공담만 늘어놓는 건 잡지 인터뷰지 진짜 내 역사가 아니니까요. 재미있는 건 아까 이야기했던 그 다 쓴 일정표를 버리지 않고 모아두는 습관이 이 자기 역사 쓰기와 정확히 맞닿아 있다는 점입니다. 맞아요. 그 유튜브 자료에서 본 팁이었죠. 다 쓴 월간 플래너를 차곡차곡 모아두라고요. 네, 그 일정표 묶음은 더 이상 단순한 기록지가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자원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 왔는가를 보여주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이자 삶의 흔적 그 자체가 되는 거죠. 와, 몇 년치가 쌓이면 그게 바로 당신의 인생 연대기 초고가 되는 셈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했죠. 기록되지 않은 삶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 좋습니다. 이제 기록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겠습니다. 머릿속을 정리하고 영감을 붙잡고 그걸 쌓아서 내 삶의 역사를 쓰는 것까지요. 그런데 문득 이런 의문이 듭니다. 이렇게 열심히 기록하고 지식을 쌓기만 하면 그걸로 충분한 걸까요? 자료에 나온 앵무새 비유가 정말 날카롭더군요. 그 비유가 모든 것의 본질을 꿰뚫고 있죠. 학습에는 두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앵무새처럼 남의 말을 그저 흉내내고 따라하는 모방의 단계입니다. 책을 수백 권 읽고 명사들의 강연을 줄줄 꿰고 있는 건 아직 2단계에 머무는 것과 같다는 거죠. 지식이 많을지는 몰라도 그건 아직 내 것이 아니라 빌려 입은 옷에 불과합니다. 그럼 두 번째 단계는 뭔가요? 바로 그 지식들을 내 안에서 소화하고 뒤섞어서 자신만의 생각과 언어로 표현하는 창조의 단계입니다. 진짜 내 것을 만드는 단계죠. 바로 이 지점에서 자료에 나온 두 인물의 삶이 정말 비극적일 정도로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한 명은 금융권 임원이었고 다른 한 명은 평범한 학생이었죠. 네, 그 금융권 임원의 이야기는 정말 씁쓸했습니다. 지난 30년 그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회사를 위해 일했습니다. 하지만 구조조정 앞에서 한순간에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죠. 그가 퇴직 후에 한 말이 나는 그저 남들이 시키는 대로 살아왔을 뿐 내 생각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다 였습니다. 30년의 성실함과 노력이 모두 남의 목표를 위한 도구로만 쓰인 거죠. 듣기만 해도 가슴이 아프네요. 그게 바로 생각하는 힘이 없을 때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비극이군요. 반면 그 학생은 정반대의 길을 걸었고요. 그렇습니다. 남들이 무모하다고 비웃을 때 그는 매일 블로그에 책을 읽고 떠오른 자신의 생각, 세상을 보는 자신만의 관점을 꾸준히 써내려갔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보지 않았지만 그 기록이 쌓이고 쌓여서 그만의 생각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된 거죠. 몇 년 뒤 그는 수십만 명의 독자를 가진 작가이자 강연가가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쓰기와 기록은 단순히 정보를 정리하는 행위를 훨씬 뛰어넘는 거였네요. 일정표로 시간을 다스리고 메모로 생각을 붙잡고 자기 역사를 쓰며 삶을 돌아보는 이 모든 과정이 결국에는 스스로 생각하는 힘, 즉 앵무새가 되는 것을 거부하고 내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한 훈련이었던 겁니다. 정확히 보셨습니다.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도구가 되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은 주인이 된다. 이 강력한 문장이 모든 것을 요약해줍니다. 당신의 소중한 시간과 노력이 남의 목표를 위한 부품으로 소모되게 할 것인가? 아니면 당신 자신의 삶을 경영하는 주인이 될 것인가? 그 갈림길에 바로 쓰기라는 아주 작지만 강력한 습관이 서 있습니다. 쓰는 사람은 삶을 2번 사는 사람이다. 책에 나오는 문장이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한 번은 직접 그 순간을 살고 또 한 번은 기록을 통해 그 삶을 깊이 음미하며 2번째로 사는 것이기 때문이겠죠.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쓰기에 대한 부담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렸으면 합니다. 대단한 문장, 위대한 통찰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당신의 하루, 당신의 스쳐가는 생각, 당신의 사소한 감정을 그저 종이 위에 올려놓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역사는 이미 시작되고 있는 거니까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당신께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만약 오늘 당신의 삶에서 단 한 줄의 문장을 역사로 남겨야 한다면 어떤 문장을 쓰시겠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 문장은 당신이 직접 생각해서 쓴 당신만의 문장입니까? 아니면 어디선가 들은 말을 그저 흉내낸 앵무새의 문장입니까?